네, 그럼 본격적으로 청년이 만드는 영한 연구 줌 사전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재단의 올해 연도 사업을 소개 먼저 드리고 이어서 영한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변경돼서 공유 드렸는데 화면 보이실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면서 또 응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재단의 23년도 사업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 사업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연구 제안을 쓰거나 프로젝트 제안서 쓰실 때 청년재단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앞으로 23년도에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해 보시면서 재단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앞으로 청년 정책이 발전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면서 소스를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 연도 사업 소개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하얀 색깔 캐릭터 보이는데 뭐처럼 보이시나요? 청년재단 캐릭터인데 예전에 청년 인턴 했던 친구분께서 이렇게 재능 기부로 만들어 주셨는데 원래는 조금 더 뾰족했거든요. 그 청년재단의 로고인 별 로고 원래 별 모양이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그 회사의 지방이 캐릭터와 좀 비슷해졌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샤프한 친구였는데 점점 귀엽게 바뀌어서 거의 예, 둥글둥글. 그래서 저희 청년재단 줄여서 청단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보시게 될 캐릭터니까 친근하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재단의 모토는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익사업으로 궁극적으로 청년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청년과 함께 만드는 공익사업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영안연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안연구야말로 청년 당사자 중심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청년들이 정책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단은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청년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공공성을 가진 공익법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칭은 이제 재원이 마련돼서 모인 법인인 재단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청년의 일자리, 능력 개발, 권익 증진, 사회 참여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통해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설립되어서 연차로는 어느덧 8년 차가 되었는데요. 저도 20대 때 청년재단에 함께 합류해서 어느덧 이제 30대 중후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오늘과 내일이 다르듯이 점점 변화하는 청년 정책 안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느끼면서 배워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보니까는 주무관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에서 뭐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법인에 대한 운영과 이런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국무조정실에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청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관계 부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청년재단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미션과 비전 아래에서는 아무래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축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주요 기능처럼 정책 대상별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청년 정책 전달 체계를 좀 중앙에서 함께 조력하고 지원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 대상별로 특화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기 청년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우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재단의 큰 역할입니다. 청년재단이 2015년도부터 일자리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당시에도 아무래도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 쉽게 정책화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참여자분들도 발굴을 해서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재단이 주요 중심으로 두고 있는 청년 계층 그룹들이 고립 은둔을 마주하고 있는 청년분들,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인데 홀로 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분들,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지금 사회로 진입하기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화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도 역시 한정된 규모와 예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특화 사업으로 이 심층적으로 청년 한 분 한 분을 집중적으로 함께 지지 기반을 형성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청년분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잠재력을 많이 갖추고 있는 청년분들에게는 다양한 멘토링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역할로 하고자 하는 중앙 전달체계 역할에서는 195개 정도 여러분들 지역사회 근처에서도 보실 수 있는 청년센터들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들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청년 정책 정보라든지 표준화된 매뉴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재한 현실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국무조정실과 함께 논의해 나가면서 중앙 전달체계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서는 청년센터에 종사하시는 그 종사자분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그리고 청년 지원 매니저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자격 연수 과정 등을 만드는 등 이런 중앙 전달 체계 역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년도에는 크게 네 가지 프로젝트 중심으로 14개의 꼭지의 세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설명회에서 설명드릴 영안 연구는 청년재단의 청년 정책 허브 이런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단이 청년 정책에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사회로 발신하기 위한 역할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청년 정책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청년 정책 활성화에서는 재단의 회원풀이 한 9만 명 정도 되는데 2030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하고 그리고 관계 부처들 장관님들이나 정책 기반자들과 함께 여러 정책 행사를 해 나가면서 청년 정책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센터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나아가서는 청년 매거진, 여기서도 청년 매거진 원고를 써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청년들의 오늘의 삶, 대단히 뭐 전문가적이고 전문가적 기고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원고, 청년 작가가 되어서 원고를 게재할 수 있는 청년 매거진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되게 그 맞춤 대상으로 청년 정책이 필요한 대상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청년재단 홈페이지 보시면서 다양한 사업들도 함께 주변에 추천도 해주시고 직접 참여도 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꼭지들이 있는데 한 해 한 해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청년재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안 연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아이디어들도 많이 많이 탑재해서 24년도, 25년도 사업에는 더 진일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허브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자립준비 청년이라든지 사회로 진입하기 어려웠던 청년들에 대해서는 심층 상담을 통해서 1년 반 동안 집중 케어하고 있는 청년 다다름 사업, 그리고 일반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사업, 은둔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그리고 청년 또한 이제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런 청년을 둔 부모님들까지 함께 저희가 생태계를 좀 지원을 하는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런 재단의 활동들이 대외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야지 청년재단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분들도 많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유튜브, 각종 SNS를 통해서 이런 홍보도 함께 진행을 하고 무엇보다도 그 재단의 공간이라든지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도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함께 많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단은 기부금 단체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에서 기부해 주시는 기부금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들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들을 수탁받아서 하는 역할들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년재단이 8년간 만나온 청년들이 약 9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이런 9만 6천 명들의 청년들에서 지원했던 공익사업으로는 정책 활동에서부터 일자리, 복지 지원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재단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도 꼭 영안 연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참여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채팅 남겨주셔도 좋고, 전화 연락 주셔도 좋고, 메일이나 홈페이지에서도 공론장에 누구나 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는 참여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청년재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무엇보다 청년 스스로가 청년 당사자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청년 정책의 기본 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재단,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청년재단의 2023년도 사업 안내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저희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청년재단의 영안 연구 사업 설명을 우리 김준성 매니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꺼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이 만드는 영안연구 사전 설명회 발표를 맡은 청년재단 김준석 매니저입니다. 지금부터 영안연구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배경과 사업 목적을 설명하는 기본 방향, 참여 대상, 선정 규모 등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사업 내용, 추진 절차 및 실행 계획을 설명하는 세부 일정, 그리고 FAQ 및 질의응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본 방향입니다. 영안 연구의 추진 배경으로는 당사자성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공급자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맞춤형, 탄력적 대응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직접 당사자성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새로운 발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 당사자 및 청년 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력자 중심의 연구 프로젝트를 탈피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내용입니다. 우선 참여 대상으로는 청년과 청년 단체로 나누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팀 모두 청년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년 단체와 청년 팀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청년 단체의 경우는 비영리 법인, 임의단체 등 정관상 청년 관련 공익사업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 청년 팀은 동아리와 같은 비공식적인 팀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내용입니다. 크게 연구비, 네트워킹 및 멘토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연구비 프로젝트비는 청년의 경우 최대 200만 원, 청년 단체의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청년 단체의 경우에는 프로젝트비의 70%까지만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단과 참여자 네트워킹, 멘토링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정 규모입니다. 총 20개의 프로젝트를 선발할 예정이며 청년 10개 팀, 단체 10개 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물론 청년 모집에는 개인, 팀 구분 없이 함께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는 청년은 최소 20페이지, 단체는 최소 40페이지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주제입니다. 연구 주제는 크게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우리 동네 청년 정책 연구활동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대주제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세부적인 주제를 팀별로 선정해서 연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일정입니다. 3월에는 2주차부터 1주 간격으로 서류 심사, 면접 심사, 오리엔테이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월에는 선발된 분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연구는 10월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8월에는 네트워킹을 위한 중간 교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팀별로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최종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이후 10월, 12월 중으로 보고서를 검토하여 잔금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시상식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FAQ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면접 진행 방식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신청서 및 연구 제안서를 바탕으로 줌으로 온라인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때 연구 책임자 한 분, 그리고 면접관 여러분 이렇게 1대 다 면접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청년팀과 청년단체의 차이점입니다. 청년팀의 경우 동아리나 모임의 성격을 띤 비공식 집단이며 팀원이 모두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단체의 경우 고유 번호증이 등록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단체여야 하며 팀원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멘토링 방식입니다. 멘토링은 필수가 아니며 필요한 경우 재단 측에 문의하면 관련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분을 추천해서 연결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 연구 퀄리티 및 분량입니다. 연구 보고서는 최대한 연구자의 연구를 존중해 주는 편입니다. 다만 공표, 정책 지원을 위해 사용될 자료이기 때문에 신의 성실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반려될 수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분량의 경우에는 청년은 20페이지, 청년 단체는 40페이지를 최소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형식에 상관없이 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하고 가끔 시범 사업 같은 걸 기획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경우에도 동일한 양식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까 추가적으로 들어온 문의에 우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설명의 영상이 나중에 유튜브로 올라오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재단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니 재단 유튜브 채널을 미리 구독해 두시면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형태의 개인 사업자 형태는 단체로 참여가 안 되나요?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개인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인 영리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 보고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연구 보고서는 대외 공유 및 청년 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 내용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신청 서류 양식 파일 제공 여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청 서류와 양식 파일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동네 청년 정책 연구 활동은 연구보다는 실행에 가까운 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청년 정책을 검토해서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지역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활동도 역시 가능합니다. 또 작년에 참가한 팀이 올해도 참여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작년에 참여한 팀도 올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서울이 아닌 지역도 지원 가능한가요? 네, 지역도 다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단체는 인원 제약 없이 단체 사업자로 신청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단체에 대한 인원 제한은 따로 없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참여 인원으로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에 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채팅으로 남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응답 가능한 것들은 바로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비는 기타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사업소득 3.3% 공제되는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면접
면접은 몇 분 정도 진행하나요?"라는 질문 주셨는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 그 규모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 연구 계획 발표 5 분, 질의응답 10분 정도로 작년도 기준에서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연구 인원 최소 최대 제한이 있진 않고, 그 단체에서 그 신청을 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김준석 매니저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가능한 인원 규모인가?'라는 부분이 현실 가능 항목에서 좀 많이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한 연구 자료들은 저희가 일부 각색이라든지 그 검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지는 않는데, 홈페이지 상에 그 재단 정책 연구라는 메뉴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도 가능하실 예정이고,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업로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비 지출 증빙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냐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청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는 1 차적인 게 신의 성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구 지출 증빙은 보통은 이제 카카오 통장을 많이 쓰시는데, 카카오 통장을 그 연구비 전담으로 개설을 하나 해 주시고, 저희가 입금되고 나면은 그 입금된 내용에 대해서 이체라든지 카드 결제한 내역서를 쫙 뽑아서 주시고, 정산 보고서 한 부만 정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뭐 영수증을 붙이거나 이럴 필요는 없으십니다. 단체로 지원할 경우 단체에 어떤 형태로 예산이 지급이 되나요? 네, 단체 명의의 계좌가 있으시면 단체 명의의 계좌로 지급이 되고, 법인의 같은 경우에는 법인 형태의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고유번호증이 있는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임의단체의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 청년 개인이나 팀으로 하시게 되면은 책임 연구자한테 연구비는 지급이 됩니다. 네. 아마 그 작년도에도 참여해 주신 분도 있고, 2020 년도에는 저희가 프로젝트 실험실이라는 이름으로 유사 사업이 진행되면서 재단에서는 사실 행정적인 것들에 대한 피로도를 많이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뢰관계를 구축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청년분들, 연구자분들, 그리고 단체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자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지원하는 조력자로서 입장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나중에 스탁을 받으시게 되더라도 잘 감안해서 해 주시면은 서로 잘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 했던 연구 주제와 비슷한 주제로, 만약에 동일 연구자가 동일 주제로 제안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 차별성 항목이 저희가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성이나 독창적 항목에서 조금 어드밴티지를 못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 개인과 청년 팀의 선정 비율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 10 팀, 그리고 청년 10 팀, 그리고 청년 팀 안에서는 개인 연구자, 팀 연구자, 이렇게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 얼마나 그 제안서의 내용들이 참신하고 정책화했을 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산될 수 있을까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딱 정해서 비율로 하진 않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결과 공유회 등 필수 참석해야 하는 일정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타 기관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타기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단의 제재 요건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타 기관의 제재 요건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재단의 그 프로젝트가 공유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다 공유해 하진 않는데, 청년 센터라든지 관계 유관 기관에 이런 저희가 선발된 20개
나중에 프로젝트가 선정됐을 때 제목과 목적 같은 것들은 같이 회람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이제 같은 기간에는 중복해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과 결과 공유회 같은 것도 저희가 청년분들의 일상을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토요일 그리고 평일 저녁 이런 부분들로 일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 필수 참석해 주시고 기본적으로는 연구 책임자가 기본 값으로 참석해 주시는 게 1이고 혹시 안 될 부득이할 경우에는 팀원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술적 연구와 실험적 프로젝트 중 어느 쪽에 가까운 사업인가요? 네, 정말 제가 애매모호하게 답을 드리면은 둘 다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안서 자체는 연구 제안서처럼 학술적 연구에 입각해서 그 제안서가 써지도록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범 사업도 가능하시고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도출된 그 결과물을 연구 보고서처럼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증 연구일 수도 있고 학문적인 연구일 수도 있고 이게 꼭 어떠한 그 학문적인 틀에 박혀 있는 그 문헌 연구를 통해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설문조사하고 FGI하고 그래서 결과값 도출한다 이런 걸로만 구분 지지는 않습니다. 연구 방법은 누구나 자유롭게 청년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발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준성 매니저님 추가로 질문 응답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해주시거나 네, 그러면 답변드렸 예, 예, 답변드렸 답변 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 답변 드리니까 더 궁금해요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거진 오늘의 궁금증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Q&A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면접 진행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가 접수되는 그 규모에 따라서 시간이 안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구 책임자분께서 연구 계획에 대해서 5분 정도 브리핑을 해주시고 면접관들이 이제 심사위원들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질의응답이 주고받았던 내용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유사하게 진행이 될 텐데 제안서가 많이 접수가 됐다 하면은 시간 안배가 조금은 타이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 질문은 요 정도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제안서 접수하는 시간 안에는 계속적으로도 유선이라든지 메일로 저희가 담당자분들이 응대를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은 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그 줌 사전 설명회를 여기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괜찮으실까요? 네,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되어서 40분 안에 진행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재단과 영안연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좋은 제안을 통해서 청년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 사전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종료하셔도 됩니다.